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켰고 법치를 세웠으며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믿었습니다. 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닙니다.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우리는 이제 심판정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회 측 법률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지금 입장하기 전에 변호인단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조희원 기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청구인 대리인단 대표인 김희수 변호사는 2월 25일에 변론이 종결이 됐는데 한 달이 넘도록 지금 38일째인데요.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은 거에 대한 지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동안 국민들은 이제 고통은 더해갔고 구관 억측과 추루이 난무했다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면서 입장문을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 네. 국민들은 인내하면서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왔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라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경청하겠으니 심판의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국민들이 애타게 선고일 지정을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그 부분이 좀 와닿았는데 확실히 여러 국민들의 불안이 이 선고일 지정이 길어지는 데서 또 기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린 건 굉장히 이례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3번밖에 없었지만요. 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하는데 별다른 입장은 오늘 딱히 발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곽근 변호사가 한마디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선고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계엄전 상황이 어떤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어떤 국정마비, 국정혼란, 국헌문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사실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또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따 끝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탄핵 심판 선고 30여 분 앞두고 34분쯤 앞두고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앉아 계시는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이 거대 야당이 이렇게 국정 혼란 이런 얘기를 했고
굉장히 노 변호사님 제가 의아했던 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대권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중에 비상대권이 지금 있는 겁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권한을 네. 과거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명백히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권한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건 헌법에 명백하게 어떤 요건이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비상계엄 선포권을 아마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이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유신 헌법 하에서 이제 비상대권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긴 했습니다만 네, 네. 지금은 이런 용어를 헌법학계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가 사법시험 준비할 당시에는 이게 좀 얘기가 더 있던 것들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네. 자, 지금 이기주 기자, 지금 보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또 보니까 뒤에 국민의힘 정치인들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알려지기로는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방청 신청을 상당수가 한 걸로 전해졌어요. 한 20명 정도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신청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중에 일부가 오늘 방청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나오면 이분들도 아마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고요. 네. 일단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전에 있었던 일정들 또 오후에 있을 일정을 일단은 다 연기를 해놓고 지금 한덕수 대행이 청사에서 TV로 이걸 결과를 시청한다고 하는데 인용이 되냐, 기각이 되냐에 따라서 기각이 되면 바로 관저로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또 일정을 수행을 할 것 같고 인용이 되면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다음에 NSC 회의를 주재를 하고 이런 등등에 할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등등의 모습이 이철규, 보입니다. 조배숙, 네. 조지현, 박성민, 박대출, 윤상현 등등 친윤계로 분류되는 그대로 의원들이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분들이 오늘 출석을 했네요. 네, 김민전 의원도 보이네요. 이분들은 국회 측 소추인단은 아니고 피청구인 측 변호인, 청구인 측 변호인들도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소위 의원들이죠. 입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심리 진행 과정에서 복귀시킬 때가 다가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친윤계 의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정리해보면 이제 제가 노희원 변호사님 입장들을 쭉 보면 8대0 만장일치를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지체되고 변론이 끝났습니다만 그때 한 40일 정도 걸렸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많이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중간에 흔들리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선고기일이 계속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과연 무슨 일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습니다만 이번 탄핵 사건에 대한 인용이 바뀐다는 거에 대한 의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광화문 앞인가요? 안국역 쪽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근처에 지금 안국역에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안국역 집회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안국역에 나가 있는 기자가 연결이 되면 곧바로 안국역 집회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은 완전히 통제가 돼서 헌재 앞에서 바로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헌재 주변에서 시민들이 아침부터 모여들고 있는데 지금 송서영 기자가 헌법재판소 근처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파면 촉구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지난 밤부터 계속이 됐습니다만
자, 경찰은 오늘 0시부터 전국의 최고 단계인 가포비상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관저 등에 대규모의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송서영 기자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124일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까지는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밤새 계속됐는데요. 오전 10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시간이 30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 아침보다 이곳에 모인 사람도 크게 늘어난 모습인데요. 지금은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0명이 이곳 안국역 근처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국역 반대 방향과 한남동 관저 근처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0시를 기해 전국의 경찰력 전원을 동원할 수 있는 최고 경계 태세인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서울에만 기동대 14,000여 명을 투입했는데요.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주변은 물론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 그리고 국회와 대사관, 언론사 등에도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반경 150m 구간에는 경찰 차벽이 빈틈없이 세워져 있고 이른바 진공화 작업을 통해 시위대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안으로는 테러 대응 장비를 갖춘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됐습니다. 찬반 집회의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4m 높이 차단벽으로 분리하고 인사동과 광화문 일대는 완충 지역으로 설정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오늘 첫 자부터 폐쇄돼서 무정차 통과하고 있고요.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도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폭력 등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 군사기와 경찰봉 등 진압 장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근처에는 빠른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탄핵 반대 집회는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죠. 일단 탄핵 반대 집회가 오늘 10시에 집결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그게 저희도 입수가 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대통령실 앞으로 가는 거군요. 대통령실 앞에서 10시까지 모여서 다 같이 집결을 한 다음에 11시부터 헌재 선고를 스크린으로 다 같이 방청하기로 하겠다는 공지를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공지가 어디서 간 건가요? 네, 이 공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가 돼서 만들어진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진, 취재진을 다 모아가지고 공지를 하는데 여기에도 올라온 소식입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군사법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보석을 군사법원이 허가하면서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석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석방되는 의미, 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석방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청을 계속 해도 기각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2인 중에 한 명이고 그런데 군사법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했네요. 곽정근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할 때 입장을 발표한 거는 일단 곽 전 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지시를 받은 게 맞고 참여하고 있다 이런 옥중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도주의 우려도 없지 않냐. 그리고 대학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곽 전 사령관이. 그래서 치료의 목적도 있다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했고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곽종근 김용준입니다. 저희 KBS 야외 특설 스튜디오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머무는 국회의원 회관입니다. 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인 오늘 잠시 후 11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여야 현역 의원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다 검사 출신으로서 잠시 후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뭐 그 근거나 이유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주 의원님. 네. 저는 그 4대4로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대4 기각이요? 네. 이게 지금 뭐 그 선고 결과를 미리 이렇게 받아보거나 예상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그 문영배 재판소 노희원 변호사님, 과거에 헌법재판소 근무하실 때 저렇게 앞에서 안국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안에서 지금 헌법재판관들한테 소리가 들릴까요? 다 들립니다. 아, 다 들립니까? 네, 헌법재판소 경내가 상당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4차선 도로에 바로 연접해 있고요.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문과 건물,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어떤 집무실이나 연구관실과는 불과 한 20-3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소음이 그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연구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사실 업무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여서 시민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그동안에 외치는 목소리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들었겠군요. 당연히 아마 들었을 거고요. 아마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집회를 하면서 지금 집회자들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함성 이런 것도 고스란히 헌법재판소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헌재 주변에 모여있는 시민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저 목소리에 헌법재판소가 21분여 뒤에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모습이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찰 차벽으로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네요. 저 가운데 있는 이 경찰 병력인가요? 취재진들도 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처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양쪽으로 빽빽하게 경찰 버스들이 있고, 자,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 같네요. 헌재 주변에 150m 주변은 전부 다 진공화라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차벽을 전체 다 설치하고 헌재 직원들이나 취재진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이미 다 출근을 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안에는 지금 관계자들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지금 헌재 바로 앞에 모습이네요. 정문입니다. 바로 앞에 모습이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기동대들이 있고 시위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뭐 1인 시위를 빙자한 탄핵 반대 시위대들이 좀 있었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바깥 150m 바깥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캡사이신 휴대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지금 헌재 앞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기주 기자, 이게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고, 또 민주당이 마지막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요구한 것도 그 근거로 두셨는데, 이건 좀 말씀을 드리면 선고 기일이 연기된 것은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3월 26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이 결과를 보고 선고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일이 늘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됩니다.